사실은 가장 미중 갈등의 리스크가 큰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미중 갈등 외에는 리스크가 없다 할 정도로 완벽한 기업입니다. 근데 미중 갈등이 가장 큰 거고 두 번째 기업이 테슬라죠. 테슬라도 전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전체 생산량의 50%가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기 8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거든. 자꾸 이렇게 미중 갈등 격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제일 손해보는 비용은 테슬라가 아니야. 저기 사과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소 징하다라는 말이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관계만큼 징하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관계가 있을까요? 중국에게 미국은 주적인데 또 일자리예요. 그리고 미국에게 중국은 경쟁 상대이면서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애플인데 애플이 새 스마트폰을 내놓았지만 주가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5분의 1을 팔아주던 중국 시장이 좀 이상해질 것 같거든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중국 브랜드 화웨이를 띄우는 분위기입니다. 애플은 가격을 동결한다는데 요걸로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일단 우리 팩트 체크부터 해볼게요. 지난 6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에서 나랏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산 기기를 쓰지 말라고 한다더라. 요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애플의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거든요. 지금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못 쓰게 한 거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사실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블룸버그하고 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워낙 특히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특종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특종을 많이 발굴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언론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 급하게 좀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국 정부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런 공문들이 공무원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공기업에 있는 근무자까지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 해석하면 사실은 대단히 큰 시장이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까지 소비자들까지 연결된다라면 되게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 뭐 작년부터 해서 틱톡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몇몇 주에서는 공무원들은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상한 조치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보니 이게 되게 믿음으로 가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은 믿고 애플도 좀 미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6년이죠. 2016년에 미국의 테러리스트가 한 명 죽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게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FBI나 이런 데서 이거 풀어달라고 애플에게 요구했더니 이걸 거절했어요. 그 이후로 중국 또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우리가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하거나 어떤 뭐 근거로 해서 이렇게 걷어들였을 때 포렌식도 못하는 거예요. 애플이 안 풀어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월스트리트저널도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금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보안상의 이유가 정말 흔히 말해서 NSA 미국의 NSA 같은 국가정보원에서 백도어를 통해서 들어와서 정보를 가져간다기보다는 자신들이 관리를 할 수 없는 너무나 시큐리티가 강하기 때문에 애플은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가 생길까 봐. 네,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고 이런 거는 충분히 애플과 중국 간에 협의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플이 아이클라우드라든지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중국에는 별도로 두고 있거든요. 별도로. 네. 그래요. 이게 근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한한령 때와 입장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 다만 최근에 애플 휴대전화 보안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이게 어제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이잖아요. 알아서들 조심하지 이런 뜻 아니에요? 네, 여기서는 사전 경고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애플의 CEO인 팀 쿡 같은 경우는 지금 잠 못 드는 밤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서 애플 전체 매출에서 중국에서 정확하게는 18.7% 작년 기준, 그러니까 19%니까 거의 20% 육박하는 거잖아요. 올해 1분기엔 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에 가까운 매출이 총 매출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은 100%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작이 아이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리고 애플 전체의 제품에서 약 90%가 넘는 비율로 모두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양쪽에게 서로에게 이 부담감이거든요. 만약에 애플에게도 중국이 만약에 갈등의 요소로 나온다면 시장의 상실이기도 하고 공장의 상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국도 한번 거꾸로 한번 보시죠. 중국이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애플을 제외하고. 애플을 제외하고는 도대체 중국이 만들었다는 건
여전히 아직까지도 저렴하다, 싸구려다, 조잡하다 이런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애플의 제품이 거의 100%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제품들도 부품들도 다 중국 가서 최종 조립되는 거잖아요. 중국에게서도 이것이 제품의 중국의 명성이거든요. 근데 네. 이걸 쉽게 버리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들이 또한 중국에서 고가 상품군에서는 아직까지도 아이폰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건 소비자들이 애플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뺏어 먹으면 먹던 고기 뺏는 거고 먹던 음료 뺏는 거랑 비슷한 네. 거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중산층이나 상류층 같은 경우는 애플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이렇게 민심을 칠 수 있을 정도로 한한령처럼 쉽게 미국은 갈 수 있어도 반 애플은 저는 가기 어려울 거다. 다만 아주 예민한 지금 긴장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와 시장으로 얽혀 있는 게 양국의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 우리가 UI 감옥이라는 게 있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 그러니까 애플의 인이 100이면 다른 전화에 적응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못 바꿔. 이런 의견이 하나 있어요. 쓰지 말란다고 진짜 안 쓸까? 이게 전자의 의견인데 두 번째는 통계를 보니까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나란 일에 연결돼 있는 사람이 5,630만 명이에요. 근데 나란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치면 이 사람들 가족들 야 아빠가 공산당인데 우리 딸이 F 쓰면 되겠어? 이런 사회적인 견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거 실제로 생각보다 영향이 되게 클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대단히 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범위가 흔히 말하는 직접적인 국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나란일 대상으로 한다라면은 당도 포함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우리 식으로 하면 공기업인데 중국의 공기업이 한국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그쵸. 있고 고용이 많거든요. 네. 공기업까지 확장될 것인가는 지금 미국에서도 다툼이 있는 게 공기업은 아직 아니다. 근데 공기업도 물론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정한다라면 전체 미국 소비자에게도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만약에 공기업 전체까지로 5천만 명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애플에게 애플이 항의할 경우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공기업도 너네는 감찰하고 있냐. 공기업도 너네 이렇게 검열하고 있냐라고 그것 때문에 보안이 문제라고 한다라면. 근데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네. 그러니까 조심하자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외교부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이 조심하자고 얘기한 것이 이 메시지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중국같이 권위적인 국가에서 우리가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사실은 사회적이라 정치적으로는 권위적이라는 건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권위적인 국가에서는 전체 꼭대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의 파급력이 사실은 민주적인 다양한 다원주의 국가보다는 더욱더 많다라는 건 인정을 해서 분명하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에다가 사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은 지금 스마트폰 전체 매출 시장이 올해 전문 분석 이런 기업들이 하면 4.7%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인플레이션 영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다가 경제의 어떤 정체 침체 이런 것들이 영향되면서 4.7% 정도 시장이 줄어들 건데 여기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인데 이 중국 시장에서 애플이 이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애플 15가 실제로 하반기에 중국에서 얼마나 팔려 나가는지를 본다라면 저는 만약에 조금의 마이너스는 있지만 전년도 대비 큰 차이 없이 팔려 나간다라면 미국과 중국의 미중 갈등은 계속될지언정 중국과 애플의 갈등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세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올 하반기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결과 나와봐야 안다 네. 이런 말씀인데 아이폰에 대한 도전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2분기에 아이폰 판매량을 보니까 2% 넘게 감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약간 주저하는 분위기에 있는데 네. 이번에 나온 그 아이폰 15 시리즈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번에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한 스마트폰이라고 애플은 주장을 하지만 혁신이 빠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전화기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전화기 자체에 대한 평가로 볼 때 이제 사실은 매년 새로운 제품을 내는 그 제품군에서 소비자들에게 올해도 혁신이야, 내년에도 혁신이야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혁신병에 걸립니다. 사실은 그렇게 매번 와우 효과를 만들어내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볼 때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건 뭐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보건 매년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프로 모델이 항상 새로운 칩을 만들어내고 비싸잖아요. 그렇죠. 프로는 근데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좋은
나온 것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999달러, 그러니까 거의 $1,000죠. 여기에서 이제 3나노 기술인 A17이라는 칩을 사용을 했고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보급형이라고 하고 있는 일반 15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프로가 썼던 거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는 항상 내년에 새로 나오는 프로는 항상 업그레이드 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프로가 없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업그레이드 됐던 것을 받아왔는 이러한 지금 형식이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네. 그러니까 애플은 항상 업데이트는 되지만 가격은 유지한다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가장 큰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3나노 칩까지 구현했다라는 건 되게 좋고 뭐 티타늄 소재를 특히 프로에서는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티타늄을 하게 될 것이고 뭐 USB-C 케이블을 없앴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2024년 말부터는 유럽연합에서 USB-C 케이블이 아닌 것은 판매가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가는 건데 애플이 지금 사실 막차 탄 거예요. 막차지만 이제 갤럭시나 노트북이나 윈도우 노트북이나 사실은 맥북이나 다 USB-C 쓰잖아요. 그런 면에서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사실 유럽연합의 결정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고 또 뭐 이번에 이제 렌즈 같은 경우에 네. 120mm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12cm 정도의 크게 두께의 카메라를 이렇게 눌러서 조그만 스마트폰에 집어연 거는 또 혁신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크게 보는 혁신은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예, 이번에 이제 애플이 중간에 광고를 하나 틀어서 사실은 발표회장에서도 틀었고 광고를 만들었는데 정말 CEO들부터 임원진들이 다 연기를 했어요. 근데 애플 본사에 누가 네. 반면했냐면 대자연, 마더 내처라는. 그러니까 마더 내처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거고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면 대자연이거든요. 대자연 그러니까 자연의 엄마가 방문을 한 거예요. 너네 지난 2021년에 2030년까지 탄소 중립 100% 간다던데 잘하고 있니? 내 중간 점검하러 왔어. 아니, 자연 어머니가 애플 네. 본사에 방문한 방문한 거예요. 거죠. 캘리포니아에.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애플의 직원들이 쩔쩔 매는 거예요. 팀쿡 혼날까 봐. CEO부터.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했을 때 너 근데 가죽 옷 입고 있네? 또 가죽 옷 입고 있으면서 너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거 거야? 사실 사과 가죽이에요. 이렇게. 네. 뭐 이런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애플의 가장 큰 특징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소재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에게도 주는 메시지도 큽니다. 소재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워치는 75%를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과거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시장으로 아이폰을 배달할 때 비행기를 썼었는데 이제는 노 플레인. 아무런 비행기도 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와요? 배로 오고 철도로 이동한다. 왜냐하면 배가 비행기보다 75% 정도의 동일 물량을 날랐을 때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LNG 태워서 보낼 거야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30년까지 우리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업체들도 그 소재를 만들 때 전기를 2030년까지는 100% 전기를 써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애플을 못 팝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은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은 그러면서 대자연이 맨 마지막에 잘하는지 지켜보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탄소 중립을 강화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선진 기업들에서 여유 있고 돈 많은 기업들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가난할수록 나라가 가난할수록 기업이 가난할수록 재생에너지 쓰기 어렵고 어렵죠. 값싼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대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품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곧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번에 애플이 애플 15 발표하는 장에서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로 보여줬다는 부분에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애플 그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는 자리에 자연 어머니가 왔다가 오셨다. 네. 갑자기 스머프 생각이 나네요. 자연 어머니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빅마우스는 빅노우즈를 좋아하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사실 결과적으로 궁금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잘했는데 2억 대 정도를 애플이 평년에 팔잖아요. 네. 그중에 5천만 대를 해주던 중국 시장에서 어떤 전망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탄소 중립이야 이런 게 먹힐까요? 그게 머시중한데 이렇게 나오진 않겠습니까? 혹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도 한번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가장 미중 갈등의 리스크가 큰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미중 갈등 외에는 리스크가 없다 할 정도로 완벽한 기업입니다. 근데 미중 갈등이 가장 큰 거고 두 번째 기업이 테슬라죠. 테슬라도 전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전체 생산량의 50%가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기 8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거든. 자꾸 이렇게 미중 갈등 격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제일 손해보는 비용은 테슬라가 아니야. 저기 사과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올 때 한국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애플을 아이폰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투자자이기도 하시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미중 갈등 계속 지켜보셔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네. 있고 미중 갈등이 다만 중국 쪽에서 얘기하고 애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애플이 정말 관리를 중국은 해주고 있어요. 중국에서 검열 필요하면 앱 다 삭제해 주거든요. 지금까지면 공산당 요청으로 삭제한 앱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중국의 공산당 네. 중국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중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고 뭐고 애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중국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막 한국에도 외신 보도가 나와서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다, 지금 인도로 옮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부품 공급 업체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최종 조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중국 의존도가 90%가 이상 높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미중 갈등을 애플에 투자를 하시거나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미중 갈등의 전개는 반드시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 다만 메이트 60이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지금 미국에 뭔가 애국주의 바람이 분다 이런 것들은 조금은 한국 언론에서는 과장성이 조금 있어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저는 존재하고 저 또한 조금씩 있는 것은 반중 정서가 조금은 깔려 있거든요. 여기서 무엇인가 저기에서 반한 감정이 있다, 반미 감정이 있다, 반일 감정이 있다라는 건 되게 큰 이슈가 돼서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는데 이거는 지표로 봐야 되는 것이 작년에도 반미 감정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미중 갈등 대단히 뭐 올해 일이 처음 일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더 심했는데 그래도 애플이 마이너스 2%였긴 했지만 중국에서 판매로 호조를 잃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반미 감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는 2%나 3% 준다라면 이거는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식어가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의 영향이지 이것이 반미 감정이나 반 애플 감정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즉 2, 3%까지 마이너스 2, 3%까지는 중국 경제가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손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근본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화웨이가 애플 못지않은 신제품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짜잔하고 공개한 게 있습니다. 이걸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딱 방중한 그 시점에 너희가 3년 동안 우리를 때렸지만 우리는 7나노 칩을 넣은 5G 스마트폰을 해냈지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SNS에 지나 러몬드 장관을 합성해서 마치 화웨이 폰에 따봉을 날리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중국 SNS에서 엄청 유행하거든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지금 유행하는 사진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 초록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그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밑에 써있죠. 브랜드 앰베서더. 화웨이의 홍보 모델이다 써있는데 그거는 합성이고 가짜 광고예요. 근데 저게 중국 SNS에서 엄청 돌고 있는 일종의 놀이 같은 건데 애국 소비가 그러니까 화웨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화웨이가 2018년부터 미국에게 엄청난 규제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중국 사람들이 화웨이를 중국과 동일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우 드라마틱하죠. 그러면 화웨이로 사람들이 몰려간다. 출시 사흘 만에 80만 대 팔렸다라고 하는데 애플의 시장 좀 잡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화웨이 그 메이트 60의 시장은 사실은 고가 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반대를 형성하는 폰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600 이상의 고가 폰. 애플은 지금 기본적으로 799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80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애플 제품의 어떤 기본 라인업이고 그 메이트 60 같은 경우에는 $800 미만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소비력의 어떤 차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자긍심은 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작년 말부터 2022년 말부터 고가 그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칩 제조 장비의 수출을 완전히 억제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7나노를 중국에서 성공시켰다라는 것은 되게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인공위성 쏜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뿌듯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인지사정으로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으로 수출길이 다 막혀 있고 유럽으로 수출길이 되게 제한적인데 그런 가운데서 스마트폰에서 7나노로서 그리고 또 운영 체계도 안드로이드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공급하지 않거든요, 하와이는. 그런데도 자체 운영 체계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굴기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굴기 정도고 이것이 시장의 판도를 지켜봐야 될 것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애국심은 초기에 시장을 형성하는 데는 필요하고
절대적인 필요 요소일 수 있습니다만 시장을 지속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장에서 2, 3년 가는 것이 계속 애국심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의 애플이라는 것은 애플에서 안드로이드로 이동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요. 안드로이드에서 애플 이동하는 비율은 높아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기가 써오던 운영체계의 습관을 다 버리면서까지 차라리 화웨이에 기금 내고 말지 자기가 쓰는 폰을 화웨이에서 애플로 바꾸는 사람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일부 애국주의적인 관념이 강하신 분들은 가끔하지만 근데 되게 성룡도 실용적인 왔다 갔다고 하잖아요 지금. 성룡이 이제 애국심이 강한 사람인 거죠. 눈치 보는 사람인 거고 실용적인 20, 30대 이용자들 이렇게 바꿀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화웨이가 내놓은 메이트 60 프로 가격이 $96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폰 15 프로하고 대적해 죄송해요.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같은 값이면 아이폰으로 갈 거다 박사님 그렇게 네네네,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사회주의 국가 리더십을 생각보다 좀 강력하게 체감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결과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네. 봐요. 네. 분기 매출 보고 우리 다시 네. 한번 아이폰 그리고 화웨이 특집 한번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